예, 안녕하세요. 제1호 중대시민제가 왜 없는지, 아직 등장하고 있지 않은지 이에 대한 사항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검사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사고는 중대시민제에 왜 해당되지 않는지, 왜 지자체장은 기소하지 않고 현장 소장 위주로 최고의 징역형을 구형했는지, 안전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무척 궁금합니다. 들어가기 앞서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시설물안전법에 의한 교량, 터널, 항만 등 1, 2종 시설물, 바닥 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의 주유소, 회사 내의 공중이용 시설, 회사 내의 업무 시설인 사택, 연료 하역부도, 연료 저장시설, 염산 등 유해 화학물질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회사 내 업무 시설에서 작업 중 직원이 사망할 경우에는 중대산업재해, 일반 시민이 건물 또는 시설을 이용 중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시민재해로 해당이 되어 경찰이 조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회사별로는 회사 시설을 자체 관리하시면 되고, 지자체는 홈페이지별로 들어가 보시면 세부적으로 대상 시설과 주체를 기록하여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로 교량, 지하차도, 옹벽, 1, 2종 건축물 등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중대시민제에 적용 가능성이 있는 대상을 4가지만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시흥시 교각 붕괴 사고, 사고자가 며칠 전 사망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이 되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남 정자교 붕괴 사고, 교량이 해당 시설에 해당이 되나 안전의무 이행 관계가 적용이 불확실합니다. 검찰은 성남시장은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내용인즉슨 안전의무를 소홀히 한 경영 책임자가 아니라는 해석입니다. 안성 스타필드 번지 점프 추락 사고는 공중이용 시설에 해당되는지 법리 검토 중이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소는 해당 시설에 포함이 되지만 검사는 새로운 판례에 대한 법리 구성의 어려움으로 시장 등은, 그러니까 시장 및 지자체장은 입건하지 않았고 공사 현장의 현장 소장만 입건한 상태로 5월 말에 1심 판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여기서 실질적으로 지배운영 관리의 의미가 있는데요. 이 의미는 사업장에서 조직 인력 예산 등에 대한 결정을 총괄하여 행사하는 사람을 경영 책임자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대시민재해는 판례가 쌓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법리 구성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구형 사례를 뉴스를 위주로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작년도 7월 달에 발생을 했고요. 최근 4월 초에 검사의 구형이 있었고 5월 말에 판사님의 판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상황은 장마기간 중 다리보수 관련 임시 제방이 터지면서 지하차도가 침수되어 그 차도를 통행 중이던 시민 14명이 사망이 된 사건입니다. 적용 대상은 시설물은 터널 구간이 100m 이상이기 때문에 해당이 되고 피해도 1명 이상이 사망이 됐기 때문에 해당이 됩니다. 구형은 청주시장, 충북도지사, 행복도시 건설처장 등 선출직 공무원은 아직 구형하지 못했고 현장 소장,
감리단장의 최고의 징역형인 6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로 4월 24일 구형을 했고 5월 말에 판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참고로 유족의 고소로 행정관서장은 조사 중이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현장 이슈로는 임시제방의 축조 시공계획서를 사전에 작성하지 못해서 사후 작성했다는 뉴스가 있고, 침수 사고에 대한 책임 공방이 뜨거운 것으로 법적인 논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관련 법률인데요. 중처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는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조사를 하게 되어 있고, 중대시민재해는 경찰이 조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중이용시설은 규모를 결정하여 적용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에 관한 특별법의 시설물인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해당 규모에 해당하는 영업장인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공중교통수단도 도시철도법에 의한 도시철도 차량인지, 해운법에 의한 여객선인지에 따라 적용이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원료 제조물, 공중교통수단 등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법적인 안전 의무는 중대산업재해와 약간 다른데요.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중대산업재해는 판례도 있고 그 사례도 많지만, 중대시민재해는 아직도 판례나 법적인 내용이 아직 축적이 되지 않아서 아직은 그 지자체에서 관리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이 법률 위주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중대시민재해 해설입니다. 자료는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로 21년도 국토교통부에서 발행한 문서를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무이행 주체란 안전점검 및 보수, 보강을 실시하게 하고 시설물의 유해-위험 요인을 관리하는 등 위험 요인에 대한 통제 능력을 가진 기관의 경영 책임자를 안전의무이행 주체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재해 같은 경우에는 관련 법을 준수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가상 사례를 잠깐 보시면, 지방도에 균열이 있던 연장 500m인 도로 교량이 붕괴되어 그 위를 주행하던 차량이 낙하해서 운전자가 사망한 경우, 이 경우에는 범위, 원인, 규모 세 가지 사항이 충족되어서 시설물 안전법을 위반하여 지자체장의 처벌이 가능합니다. 또한 가상사례 한 가지 더 소개해드리면, 4차로인 지방도의 터널 내부에서 이용자의 과속 운전으로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되어 일반 시민이 사망한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단순 교통사고와 화재가 복합된 사건이기 때문에 공중이용시설의 관리 결함이 아닌 이용자의 과실이기 때문에 지자체장의 처벌은 불가능하고 경영 책임자의 안전 의무도 무관한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중이용시설인데요. 중처법에 의한 하천시설물로서 하구뚝, 제방, 보가 해당이 됩니다. 가상 사례로는 국가 하천의 제방에 사면이 유실되어 산채 쪽이던 시민이 매몰, 사망된 경우, 이 경우에는 범위, 원인, 규모
세 가지가 충족이 되어 시설물 안전법을 위반한 하천관리청장의 처벌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공중이용 시설은 중처법에 의해서 규모 및 용도의 건축물로서 일정 규모 이상의 업무 시설이 해당이 됩니다. 가상 사례는 업무시설 내화구조부 불법 수선 및 변경한 시설로 화재가 발생하여 시민이 2명 사망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범위와 원인, 규모가 충족이 되어 건축물관리법을 위반한 건축물관리자의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회사 대표가 안전 의무를 이행했다는 입증을 해서 법리적인 논쟁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대시민재해 면책 방안입니다. 산업재해, 중대산업재해와 약간 다른 성격이기 때문에 시민재해는 시설물안전관리법 등 관련 법을 준수하고 위험성 평가도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약간 다르게 신고 체계를 만든다든가 다른 방법으로 대처를 해야 면책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 중대시민재해는 왜 없는지, 아직까지 법리 구성이 안 되고 있는지 이에 대한 내용으로 뉴스를 기반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